똑같은 풀이라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죠. 사주의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시기별로 가졌을 때 가장 약에 가까운 글자 특징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모든 글자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글자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주 팔자를 한번 보자고요. 만세력을 다운받으시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4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오른쪽부터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해당하고요. 이것을 시기별로 구분을 한다면 연주가 초년운, 월주가 청년운, 일주가 중년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주가 노년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시기가 다르니 그 시기에 필요한 운의 종류도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로 초년은 연주 기둥입니다. 먼저 참고해 주시면 되는 것은 이 도표입니다. 이것은 일간인 나에게 지지에 오는 글자가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한 도표입니다. 이것을 사주 용어로는 12운성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12운성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인생의 모든 전환점에 비유해서 12가지의 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의 기운은 저마다 가진 고유의 성질과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어떤 기운을 가진 12운성이 그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인 거죠. 어렵지 않죠? 먼저 이 도표에서 일간을 찾아보세요. 도표를 보고 찾으셔도 되지만 요즘은 만세력을 보면 대부분은 일간에 대한 12운성을 아래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곳을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포스텔러 만세력입니다. 초년운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12운성은 장생지입니다. 예를 들어 간목일간에게는 해수가 되고요. 개수일간에게는 묘목이 장생지에 해당하네요. 장생지는요, 12운성에서는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시기인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이건 아이가 아무리 쭈글쭈글하게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탄생 그 자체로 축하받고 응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생지는요, 지지와 응원, 원조와도 같은 의미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12운성입니다. 그리고 초년이야말로 이런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장생지는 여기 연지에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뭔가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예쁨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다 보니 본인에게 선택권이 약한 부분도 없지 않긴 합니다. 이게 강해지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결정을 해준 걸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받은 것을 당연시하는 마음이 커지면 이기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보다는 풍족하게 받는 게 낫죠. 조금 더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움직이려는 노력만 한다면 장생지는 초년에 주어진 유용한 약초 한 뿌리랍니다. 두 번째는 12운성 사지에 해당합니다. 사지는요, 사람의 일생에서 죽을 사자, 일생이 끝나고 죽음에 영면하는 그런 시기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아니, 초년운에 죽을 사가 웬 말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학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2운성에 해당합니다. 물론 관대지나 묘지 같은 글자도 학습과 관련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지 같은 경우는 모든 글자 중에 가장 정신적인 영역을 잘 쓸 수 있는 글자랍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육신은 생기를 잃지만 영혼은 마침내 육신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찾게 되죠. 그래서 사는 정신의 영역이 가장 활발하고 자유롭게 힘을 쓸 수 있는 12운성인 거예요. 초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공부잖아요. 이렇게 사지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공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약간 에너지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쉽게는 결과를 얻는데 그 결과에 대한 열정이 그닥 없다거나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마음들, 쉽게 말해 애늙은이처럼 뒷짐지고 느긋하게도 만드는 것이 연사지의 특성이랍니다.
두 번째는 월지입니다. 이 기둥은 청년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20대부터 40대 정도까지의 나이대로 생각하시면 맞고요. 가장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죠. 그렇기에 월지를 의미하는 자리에는 내면과 외면의 확장을 도와주는 글자가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걸록입니다. 걸록은요, 주변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운 중에 하나랍니다. 12운성에서 걸록은 관대지 다음에 오는 기운이거든요. 관대가 청소년기예요. 다음으로 오는 걸록은 자연스럽게 성숙기에 들어가는 청년, 성인의 시기를 의미하겠죠. 안정적인 지위, 재산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모든 12운성 중에 가장 현실적인 성취와 관련이 깊어요. 이만큼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기에 분출하고 활용해야 하겠죠. 그러니 월지에 있는 걸록만을 걸록답다 하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월지에 있으면 좋은 12운성은 제왕지입니다. 제왕지도 걸럭지와 마찬가지로 혼자 스스로 일어서는 힘, 즉 자수성가형에 가장 걸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걸록과 제왕지는요, 둘 다 일간에게 비경과 겁제 혹은 그들만큼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관계거든요. 제왕은 12운성 중에 가장 꼭대기 자리, 정점을 의미하는 시기의 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왕 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쏠린 강력한 힘입니다. 그만큼 가진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주 전체와의 조화와 신강신약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12운성과의 조합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효과가 강하다는 것은 약으로든 독으로든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 자칫하면 강한 자존심이나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고독하게 고립되는 것, 과하게 성과 중심으로 가는 것, 걸록과 제왕이 가져올 수 있는 특징에 속하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잘 쓰려는 노력이 필요한 12운성이랍니다. 일지는 중년기 나이로 치자면 40대부터 60대의 시기 정도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제 앞만 보며 달려가는 시기는 아니죠. 제왕에서 찍은 정점에서 이제는 천천히 하지만 아름답게 잘 내려가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첫 번째 12운성은 쇠지에 해당합니다. 12운성의 쇠의 자리는 제왕지 바로 다음에 해당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한 단계 내려와 다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쇠지의 자리예요. 이도 나이로 치자면 중년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내리막이 시작되는 자리지만 그동안 쌓은 모든 경험과 알아온 지식들은 가장 무르익은 시기이기도 하죠. 오히려 한 단계 내려서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쇠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12운성으로 꼽히기도 한답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안정적으로 삶을 대비해야 하는 중년의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주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신살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거기에 알려드린 반한살이 12운성으로는 쇠지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연을 기준으로 보느냐, 일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쇠지라는 12운성이 노련한 백전노장의 반한살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중년의 시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해하기 쉽죠. 다만 노련한 장군이 으레 그럴 거야 하고 판단해서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자칫하면 너무 자만하거나 자기 과신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는 병지입니다. 병은 쇠지 다음 단계이고요. 이도 나이로 보자면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시기랍니다. 쇠가 기세가 한풀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는 에너지라면 병은 나이 들고 병이 드는 시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은 역마 혹은 병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어때요? 힘이 빠지죠. 그래서 병은 좀 온순하고 자기 의지가 강하지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누구나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죠. 조금 더 돌봐주고 싶고 관심이 가는 사람도 병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병은요, 주변과 무리 없이 잘 어울리고 화합하는 협력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12운성이랍니다. 도화나 홍염처럼
화려하게 혹은 이성적으로 사람을 매혹하는 느낌이 아니라 남녀노소 없이 인간관계에서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호감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년의 시기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12운성으로 볼 수 있어요. 중장년부터는 사실 외로움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럴 때 병지는 든든한 사주 속의 보험 하나가 되실 수 있겠죠? 동시에 병은 조금 체념적인 성향이 강하다거나 우유부단해서 휩쓸릴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경계하시고 잘 다스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시주, 노년을 의미하는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목욕지입니다. 노년에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두 다리 건강하게 놀러 다니는 게 짱입니다. 거기에 특화된 12운성 첫 번째로 알려드릴 목욕지입니다. 목욕지는요, 말 그대로 목욕하고 단장하는 기운을 의미해요. 단장하고 예쁘게 꾸미면 집에 있기 아쉽죠? 나가서 꽃놀이도 하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인생을 가장 즐기면서 유유자적 풍류를 즐기는데 가장 특화된 기운이 바로 목욕입니다. 사교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술 활동이나 취미와도 연관성이 깊은 기운이랍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금여성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금여성은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가마, 요즘으로 치면 좋은 차 타고 놀러 가는 거죠. 음간에게는 목욕지가 이 동시에 금여성이기도 합니다. 해서 목욕은 모든 기둥 중에 시에 있는 것을 대체적으로는 가장 귀하게 본답니다. 두 번째로 시기중에 있으면 약이 되는 12운성, 묘입니다. 묘는요, 목욕지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노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컷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면서 달려왔으니 노년은 좀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안정적이어야 좋겠죠. 묘는 모두가 고지 창고로 이루어진 글자들입니다. 묘는 무덤 묘자로 죽어서 묘지에 묻히는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관, 축적, 저장되는 곳의 기운을 모든 12운성 중에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글자이며 특히 재정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묘가 시지에 있는 분들은 이것으로 사주 내에 재정적인 안정고리 하나 정도를 달아준 것이나 매한가지죠. 그러나 안정과 비축을 너무 도모하는 나머지 외부 생활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인색하게 대한다든지 하는 것들로 스스로를 외롭게 고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도 역시 잘 알고 현명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면요, 모든 12운성들은요 대체적으로 그 시기를 의미하는 게 좋게 평가된답니다. 보세요, 초년기에는 장생지, 이걸 시기로 해석하면 아이가 막 태어나는 시기잖아요. 청년기에는 걸록이나 제왕, 이도 역시 그 청년과 성년기, 그 나이대를 의미하는 12운성에 해당하고, 장년기 쇠지나 노년의 묘지, 장년기와 노년기를 각각 의미하는 역할인 거죠. 이걸 보면서 명리에서 말하는 인생의 순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늙고 쇠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거스르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나이 들어감을 잘 받아들이고 그 시기와 나이에 맞는 방향성을 가질 때 삶은 조금 더 단순해지고 덜 버거워질 거라는 걸 말이죠. 12운성은 형충파에는 없으나 다만 관계성이 좋거나 혹은 부정적인 조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글자들을 옆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강해지거나 혹은 약해서 흩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런 관계성은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영상으로 알려드리기로 하면서 오늘은 물러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